네,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청와대에서 방탄소년단이 문화특사 임명장을 받는 영상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하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박 기자 오늘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방탄소년단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일명 문화특사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씩 차례로 임명장을 받는 모습 화면에서 살펴보실 수 있었는데요. 방탄소년단이 청와대를 방문한 건 지난해 9월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청년 대표로 찾은 데 이어 1년 만이었습니다. 예, 벌써 문 대통령과는 또 두 번째 만남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특사 활동도 시작을 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또 현지 시간 오는 21일 BTS는 문 대통령과 함께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6차 유엔 총회에 참석합니다. BTS는 특사로서 유엔 총회 등 주요 국제 회의에 참석해서 이 전 세계 청년들에게 위로와 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환경과 빈곤, 다양성 존중 등 이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할 다양한 활동까지 전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K-팝 스타가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을 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데요. 관련해서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BTS의 유엔 총회 연설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 외에도 요즘 코로나 시국에 힘을 내자는 내용의 음반도 냈고 다른 아이돌들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런 공익적인 활동들이 글로벌 팬덤을 형성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될까요? 방탄소년단이 기존의 아이돌하고 다른 점이 그 춤 잘 추고 노래 잘하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메시지를 내고 거기에 사회적인 의미를 담는다는 건데 거기에 어떤 진정성, 아티스트로서의 진정성이 있다고 해서 더욱더 많은 팬덤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사회적 메시지를 작은 차원에서 내는 게 아니라 유엔에서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런 메시지를 낸다고 하면 방탄소년단의 어떠한 그 사회적 중량감이 더 강해지는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팬덤의 열기는 자연스럽게 더 강하게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예, 과거에도 물론 이런 성향 영향력을 행사하는 셀럽들의 사례가 있긴 했지만 요즘처럼 그래도 주목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대중문화를 향유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인식이나 행동이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최근에 팝 문화가 너무 퇴폐적으로 흐르면서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요즘에 젊은 세대, MZ세대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 상품 소비를 할 때도 가치 소비를 한다고 할 정도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예. 그럴 때 방탄소년단이 어떤 그 사회적 가치를 내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고 또 기존의 팝음악을 소비하는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 부모 세대들이 현재 팝 문화에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예. 방탄소년단이 보여주는 어떠한 그 건전한 모습이랄지 사회적 가치를 내세우는 모습 그런 거에 대해서 부모 세대 호응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요즘에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기득권 시스템에 의해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또래 아이돌 그룹이 내는 사회적 메시지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 그래도 아직 세계 시민사회에서 이런 공익적인 가치를 던지는 아이돌 하면 그렇게 익숙한 느낌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다른 K-팝 스타들이나 한류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다른 K-팝 가수들이 방탄소년단이랑 다 똑같이 하면 오히려 그거는 또 이제 희소성이 사라져서 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방탄소년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기존의 팝 문화를 똑같이 따라할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개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안에 자신의 내면의 진정성이 담긴 목소리를 낸다면 그게 사회적 공감까지 불러일으킨다면 전지구적인 반향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한 교훈을 방탄소년단 사례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안과 별개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엔터 분야에서 최근 가장 우려되는 점이 중국의 아이돌 규제 리스크입니다. 이 규제가 우리 엔터 산업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시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피해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중국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위협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면 당연히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중국 시장이 한국 콘텐츠의 적대적인 이러한 현상이
요번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기존부터 한한령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원래부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요번에 새삼스럽게 그 피해가 엄청나게 더 확대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피해가 있긴 한데 그렇게 파괴적인 수준은 아니다. 이미 피해가 그전부터 있어 왔으니까. 근데 다만 한한령 해제를 업계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난망해지면서 앞으로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해졌고 그리고 국내에서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걸 감수하고 중국 시장을 기대하면서 중국인 멤버들을 육성했던 기획사들 입장에서는 그 기존에 했던 투자가 다 지금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큰데 이런 식이라면 향후에도 우리나라가 중국 시장에 제대로 접근을 못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업계의 불투명성으로 작용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인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중국 당국이 굉장히 지금 기이한 행태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쪽이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그쪽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예측이 불가한 것 같고 어떤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이어서 저희는 박혜린 기자와 기업 이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 기자 오늘 때마침 하이브의 주가가 또 오랜만에 급등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약 7%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방탄소년단의 국제적인 행보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도 있고 예. 이 해외 투어 재개에 대한 기대감 또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외 투어를 그동안 코로나라서 좀 자제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게 재개가 되나 봅니다. 네, 사실 아직은 기대감일 뿐입니다. 방탄소년단과 스태프들이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유엔 총회 등 해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인데요. 빅히트 뮤직 측에선 해외 투어 재개 계획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습니다만 여론의 기대감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예측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BTS는 또 워낙 글로벌 팬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굉장히 핫한 가수랑 협업을 한다 이런 소식도 네, 들려왔던데요. 맞습니다. 방탄소년단과 영국의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오는 24일 합작 신곡을 발표한다는 소식도 오늘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죠. 이 마이 유니버스라는 이름의 이번 신곡은 콜드플레이와 방탄소년단이 함께 작사 작곡을 하고 콜드플레이 9집에 실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방탄소년단 그대로도 또 대단하지만 콜드플레이랑 협업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얼마나 대세인지 또 알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 좋은 소식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들려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하재근 문화평론가와도 다뤘듯 최근 중국의 음반 규제 리스크에 하이브의 주가도 약세를 보이던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며 그간의 하락분을 한 번에 만회한 모습이었습니다. 예. 또 오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했습니다. 따라서 이 한한령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하반기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하이브 소속 가수들의 활동이 재개되면 중국 매출 비중 문제가 그렇게 큰 악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NH투자증권은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의 규제가 악재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하면 미국과 일본 등에서 매출액이 늘어 이 상대적으로 중국 매출 비중이 5% 이하로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예, 뭐 중국발 리스크가 하이브뿐만 아니라 국내 엔터주들에게 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점인데 다른 엔터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네, 상황이? 증권업계에서는 일시적으로 타격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5년 전 한한령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지난 5년간 중국 의존도를 줄여왔고 글로벌로 확장을 해왔으며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내실까지 키워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SM과 JYP 엔터 등의 주가도 상승 마감했고요. 하반기 월드투어 콘서트 재개에 대한 기대감과 또 각 소속사의 대표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예고되고 있다는 점도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옵니다. 하이브는 실적 전망 어떻습니까?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한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하이브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8%, 88% 증가해 연내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예. BTS의 버터 등이 2, 3분기 빌보드 1위를 재탈환하고 여러 타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한 상품 판매로 3분기 실적이 점점을 기록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3분기 위버스에 이 블랙핑크 등이 입점하는 등 팬 플랫폼 매출 비중 또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이브
하이브의 BTS만 있는 건 아니죠. 예. 세븐틴의 컴백 또한 3분기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하이브가 주가가 한 28만 원 선에서 흘러갔습니다.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됐을까요? 네,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한 건 이베스트 증권입니다. 50만 2천 원까지 보고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37만 9천 원 정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와 비교해보면 약 35%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BTS뿐만 아니라 하이브의 성장세도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